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오피셜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기아가 양현종 선수와의 계약을 발표했는데 2+1년 45억 원의 계약 규모를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30일 2월부터 3일 밤까지 이렇게 한 나흘 동안에 네. 합의를 했까 지금 실제적으로 계약 협상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최영우 선수가 28일에 사실 실질적으로 기아랑 결렬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양현종 선수한테 올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현종은 사실 뭐 이적 가능성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김광현 선수의 2년에 36억, 보장 35억에 옵션 6억이 기준선이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기아 구단은 이제 이게 기준선이 되진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2+1년에 최대 45억. 그러니까 2년 기준을 놓고 보면 사실 김광현의 36억에는 못 미칩니다. 그 밑인데 네네. 뭐 계약금 10억 원만 공개를 했거든요. 네. 나머지는 비공개인데 이게 사실 뭐 매년 KBO가 연봉을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사실 알게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얼마인지는. 그런 다음에 이제 옵션을 반대로 이제 추려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기아 양현종 양현종이 없는 기아, 뭐 기아에도 양현종이 없는 부분, 사실 팬들로서는 좀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이기는 했는데, 뭔가 좀 이번 스토브리그가 이래저래 좀 시끄러워서인지 생각보다 조금 길어진 느낌이기는 했었잖아요. 기아가 6명의 FA 선수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네. 7명이 될 뻔했는데 외야수 최원두 선수를 NC로 트레이드하면서 네. 한 명이 좀 줄었죠. 그런데 사실 나는 처음부터 조금 쉽지 않은 FA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올해 상당히 좀 기아가 FA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박찬호 선수는 일찍 이제 두산으로 이제 갔고 이적했고 이준영 선수는 잔류했고 한승택 선수는 KT 이적하고 그렇죠. 최용 선수 이제 삼성으로 이적하고 근데 2명 남았잖아요. 네. 양현종하고 조상우. 근데 양현종 선수는 오늘 발표했고 네. 이제 조상우 선수만 남은 거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사실 뭐 FA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속도가 조금 더딘 부분도 있었을 테지만 말씀 주신 대로 좀 잔류를 못 시킨 선수들이 워낙에 많고 좀 그런 굵직한 선수들을 뭐 놓쳤다고 기아 입장에서는 놓쳤다고 좀 표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양현종 선수를 어떻게 계약을 할지 또 많은 팬들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만큼 또 이 2+1년에 45억 원 계약 규모가 발표가 된 건데 아무래도 초반에 좀 입장차가 어느 정도가 좀 있었었던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근데 제가 해줄 수 있을까요? 알기로는 30일 전까지는 네. 구체적인 오퍼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30일에 처음 오퍼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흘 만에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다른 선수 뭐 박찬호나 최용우나 이제 그런 순서가 있지 않았을까 네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제 양현종 선수한테 올인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사실은 뭐 2+1에 최대 45억이면 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번 기아의 FA 행보뿐만 아니라 뭐 이전 사례를 좀 들여다봤을 때도 최용우 선수의 이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게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구단 기조 자체가 오버페이 않겠다. 네네네. 뭐 합당한 금액으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도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입장차를 좀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었고 좀 이런저런 나름의 좀 목소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기아가 네. 이제 해태 타이거스를 인수한 이래로 사실 FA의 오버페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외부 영입의 이제 최영우나 나성범이나 이런 케이스 말고는 막 100억 규모. 예, 그렇죠. 네.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게 오버페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내부 FA는 계속 그 합리적인 기조였어요. 네네. 올해도 그런 기조가 이어진 거기 때문에 뭐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FA 시장이 개장하기 전부터 기아는 내부 FA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연장선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생각 이상으로 조금 네. 지금 시장은 되게 좀 과열되는데 네. 그렇게 조금 그 일관성을 좀 유지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다른 구단을 살펴봤을 때도 이제 이건 사실 뭐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 오버페이라는 뭐 정해진 규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체감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었던 건데
사실 타이거즈 선수들에게서 좀 이런 이야기가 특히나 이제 베테랑 선수에게서 좀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부분,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입장에서는 또 단장으로서는 좀 계약을 진행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이미 좀 전제되어 있지 않았을까? 전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야구 단장이 네.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야구 단이니까 야구 단은 단장이 높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의 장. 네, 네. 그렇죠. 근데 거기 사실 사장님이 다 있거든요. 사장님이 다 사실 영향력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단장이 그러니까 야구단의 그 영향력보다는 사장님의 영향력이 훨씬 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어느 구단이나 단장은 이제 실무 책임자지 의사결정자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기아가 FA 이번 상황에서도 보면 이제 기아의 단장이든 운영팀의 실무자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조금 선수들하고 이제 그 고위층하고 사이에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네.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만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다. 좀 조심스럽게 좀 짐작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또 팬들의 반응을 좀 살펴봤을 때 플립소리님께서 무간도님께서 말씀을 주셨나 봐요. 무간도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네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양현종 대우 좀 해주지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이에 대해서 플립소리님께서도 맞아요. 박찬호 못 잡을 것 같았으면 내가 볼 때 최영우, 양현종을 우선으로 했어야 했다. 양현종 1번, 최영우 2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봐도 사실 박찬호 선수는 좀 잡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최용우 선수는 조금 빨리 이렇게 컨택을 해서 네.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양현종 선수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서. 자, 그리고 또 팬맨님께서도 그래도 단장이면 임원급 아닌가요? 선수와 구단 중간에 껴서 고생하는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험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근데 임원급인데 네. 단장이 그 대기업으로 치면은 한 상무급이거든요. 근데 상무급이 대기업에서 의사결정자는 아니잖아요. 그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은 대표이사가 아니죠. 있잖아요. 네,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결정자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디오로디즈님의 말씀대로 단장은 실무자, 사장은 결정권자. 그렇죠. KBO 이사회랑 네. KBO 실행위원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KBO 실행위원회는 심의기관이고, 네. 의사결정은 KBO 이사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장으로서도 이제 최대한 단장으로서는 좀 선수들과의 이제 소통에서 사장보다는 조금 가까우니까 네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하는 좀 윤활유 역할 정도라고 좀 생각을. 윤활유보다는 더 네. 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그 밑에 스태프들이나 네네네. 이제 프론트의 역할을 네네. 한다면 이제 단장님께서는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게끔 그렇죠. 직접적으로 사실 여는. 저는 네. 사실 지금 프로야구 단장의 한 반 이상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제가 LG 있을 때 있었던 분들. 예, 지금 보면 차명수 단장, 심재학 단장, 이종열 단장, 나도현 단장, 그다음 김재현 단장, 이런 분들은 또 한 분 더 있나? 하여튼 이런 분들이 다 제가 LG에 있을 때 네. 같이 선수나 직원으로 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몇몇 분들 보면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데 상당히 좀 늙어 네. 보인다. 스트레스가 많아 보인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자, 지금 저희 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팬들께서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아무래도 류 단장님이랑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단장의 역할, 특히나 또 스토브리그에 또 단장의 역할이 또 크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신데 CWP286님께서 단장이 잘못하면 단장이 욕을 먹는 것 같다. 그렇다면 단장 권한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냐? 또 이렇게도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무 책임자죠. 그러니까
단장은 실무 책임자고 네. 대표이사는 의사결정권자. 그러니까 사실 근데 사실 구단주의 영향력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네. 사실 그러니까 몇몇 구단들은 이제 구단주의 의사결정의 범위가 상당히 큰 구단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이제 밑에는 더 약화되는 거죠. 또 반대로 뭐 단장의 역할이 조금 큰 구단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오래 하신 분들은 네. 영향력이 크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구단마다 조금 네, 상대적인 다르죠. 네, 네. 부분이고 나름 또 구단의 좀 문화가 담겨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이렇게 해서 이제 양현종 선수, 기아의 정말 상징적인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 선수를 잔류를 시키면서 기아 팬들의 마음이 좀 어느 정도 달래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최용우 선수의 삼성행이 또 결정이 되면서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조금 더 힘을 실은 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양현종 계약이요? 네. 그래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최영호 선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양현종 협상이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거니까 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